저는 시키는 대로 했죠.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. 이게 뭐 서로 뒤집어 씌우는 사이가 된 건지 박 전 대통령하고 제가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. 존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랬던 최순실이 특검에서는 뭐 까탈스럽다. 이거 박 전 대통령 의리와 신의를 지키며 존경했다. 그래놓고 나는 시키는 대로 신부름만 했는데 이게 뭐야? 아유. 그리고 충인으로 남고자 했는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래놓고 박 전 대통령 까탈스러워요. 내 잘못으로 대통령 구속되는 참변이 일어났다. 그래놓고 아니 귀국하라고 해서 왔더니 뭐 다 해결해 준다더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?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바뀌나요? 박 전 대통령은 시녀 같던 최순실이. 장시호 다 최순실 이모가 한 말이에요. 맞아요.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. 지가 무슨 공주인 줄 안다고 전부터 최순실이 그래 왔었다는 거죠? 네.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예.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. 예.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. 예.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. 지금 양쪽에서 제대로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 아니에요? 홍 선생님?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요. 네. 아마 대선만 끝나면 예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예. 이 식사도 잘 못하고 몸 상태가 매우 나쁘다.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. 예. 자,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사면 이야기들이 슬슬 나올 건데요. 네. 최순실이 나도 사면되고 싶다.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. 예. 나 혼자 빼고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만 봐준다면 나도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서 뭔가를 더 이야기할 수도 있다. 이 이야기를 이제 할 거라고 봅니다. 네. 원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. 이건 정말 이정희 교수님. 아니, 저는 이건 뭐 황 소장님 말씀하고 좀 사람 달라요. 골라서 사면 얘기하는데.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. 무슨 네. 사면이에요. 어림도 없는 소리고 제가 딱 볼 때는 이거는 박과 채가 슬슬 이제 갈등이 아마 폭발하려는 조짐을 보여준다. 지금 사실 저 말은 누가 누구에게 누가 할 소리를 이런 말을 지금 아마 그러니까요. 이거 참 듣기 민망. 감옥에 계신 박근혜 민망. 전 대통령이 할 얘기를 지금 최순실 씨가 했다. 네. 이렇게 저는 아마 권력 서열 1위이신 최순실 씨의 헛소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갈등 폭발의 조짐을 아마 보여주는 말들이 오고 갈등 폭발하면 유창선 박사님 무슨 얘기까지 나올지 정말 각자 도생. 두려워요. 제가 그게 이제 뭐 살 길 찾는 네, 거예요. 네. 뭐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제 뭐 의리고 뭐고 없다 뭐 이런 그렇죠. 게 예. 되는 건데. 서열이고 뭐고 없는 근데 거예요.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이 이제 재판 받으면 이 형량 이제 또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. 네네. 서로가 내 잘못 아니고 상대한테 넘겨야 조금이라도 형량이 감형이 줄어드니까. 되니까. 네. 지금 그래서 그런 거죠. 근데 감경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요, 서 변호사님이. 그렇죠. 이게 저는 이게 범죄의 고전적 이론 중에 네. 1도 2부 3백이라는 이론이 있어요. 이건 뭐냐 가장 좋은 거 1차적으로 도망가라. 네. 그다음에 최순실도 도망갔잖아요. 딱 그대로 하고 있어요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해라. 네. 처음에 부인했죠. 그다음에 세 번째로 3백을 동원해라. 저는 이게 이 최순실의 말은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통령은 당시에 이게 지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백을 이용하는 이런 3백 세 번째 전략으로 보입니다. 그거 뭐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죠? 이건 아주 이게 유명한 이론입니다. 범죄 이론. 2부 그러니까 뭐, 그냥 교도소에서 떠도는 이론이죠.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뭐 심심하시면 얘기하세요. 요 국민들은 박용진은 나왔나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. 네, 나와 있습니다. 네, 한 넘어가요? 말씀 드리면 예. 이거 언제 끝나요? 하나 남았어요. 하나 남았어요. 언제 대선 얘기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. 대포폰 얘기만 하면 이제 바로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대포폰의 나라, 그들만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.
자, 국정농단 세력, 네. 그들만의 대포폰 이너서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왜 그렇게 많은 차명폰이 필요했던 걸까요? 예. 잠깐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듣겠습니다. 굳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?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딱히 뭐 도청된다 뭐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도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제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. 보안 차원이다 말씀이시죠? 예, 예.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? 그렇습니다. 이거 차명폰 얘기를 이게 법조인이신 서정호 변호사가 뭐 여러 피의자들 뭐 이제 변론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이거 차명폰 이렇게 많이 쓰고 이런 집단 보셨어요? 아마 이게 저도 차명폰 쓰는 거는 많이 봤는데요. 저렇게 남자들이 그 바람 피울 때 저렇게 간통 그럴 때 부인 몰래 이런 경우는 좀 종종 그 재판하다 보면 있는데 이것처럼 이게 50대가 넘게 조직적으로 최순실에게 숨을 몇 대니까 저렇게 차명폰 쓰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보는데 하나는 도청 염려 그다음에 범죄 은폐거든요. 근데 대통령을 도청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? 따라서 이게 저는 도청은 아니고 뭔가 이게 범죄 은폐하는 저렇게 차명폰이 들어가는 게 전부 빗자가 들어가요. 예를 들어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비서관, 또 이게 이번에 비선진로 김영재 원장, 비선진로, 그렇죠. 또 이게 보안손님 비밀 출입, 전부 이게 빗자가 들어가고 차명폰 쓰는 그 자체가 또 이게 범죄입니다. 전기통신사업법에. 따라서 이게 모든 이런 게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이재경 교수로 갔다가 오겠습니다. 예, 좀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. 서정 변호사님 말씀 중에 간만에 동의할 만한 얘기를 그대로 해주셨었고요. 이건 정말로 그 청와대는 두 분 별로 안 친해요. 비화기를 쓰잖아요. 비화기 폰을 쓰거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명폰을 이렇게 많이 썼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마 스스로 자기들이 범죄하고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. 인지하고 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아니, 그렇지 범죄를 모의를 하지 않으면 저런 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. 맞아요. 특히 재밌는 것은 윤전추 통화 내용 중에 윤전추가 통화한 사람이 6사람이에요. 딱 6명이에요. 자기를 빼고. 대통령하고 최순실, 이재만, 안봉근. 최순실, 문고리 3인방, 거기다 자기랑 그 옆에 붙어있는 관제 이영선. 그렇습니다. 이렇게 6명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건 사실 조직적으로 범죄를 도모했다는 거를 자백하는 증거라고 이렇게. 이 6명만 딱 불러다 놓고,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. 이 6명만 딱 불러다 놓고, 세월호 7시간을 얘기하라 그러면 정확할 거예요. 바로 나올 거예요.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. 진실을 확인만 할 수가 있다. 근데 차명폰을 써가지고 꼬리가 안 잡히려면요. 차명폰이 전념력이 굉장히 강하죠. 남하고 한 번만 써도 전념되고 자기들끼리 쓰는 사람 중에 한 명만 배신해도 다 잡히는 게 차명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명폰을 쓰려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. 007 영화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만큼요.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명폰을 쓰다 보니까 죄다 걸려들었는데요. 근데 이때 이너서클이 차명폰이 이너서클의 자격증이죠. 차명폰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이너서클이냐. 근데 그 이너서클이 국가를 위한 뭐 국가 대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 도둑질용이었죠. 그 한마디 말하면요. 저는 그 2014년인가요? 4월 달에 청와대에서 이 이른바 3대 대포와 근절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. 이게 범죄 공화국인 거죠. 이 조폭 공화국인 것처럼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요. 그 박근혜 정부 때 이 대포폰으로 비상 연락망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언제라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근절될 수 있다. 지금 말씀하신 분은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인 정기남 위원장이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도 나와 계십니다. 나와는 있는데 저기 최순실 거는 안 하기로 해놓고 자꾸 하세요. 왜? 반칙이야.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아무튼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. 차명폰 얘기 제가 마무리할게요. 그러세요. 그러니까 차명폰 가지고 국정농단 이제 회의를 한 건데 그게 이제 1대1로 뭐 통화를 하면서 서로가 뭐 협의하고 모의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혹시 아예 그냥 여러 명이서 단톡방 같은 거 열어가지고 거기서 또 같이 얘기한 거 그런 건 없나 모르겠어요. 그럴 수도 있네요, 진짜. 꿈꼬리 3인방이 3명이서 뭐 단톡방 열어가지고 뭐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, 지금. 무슨 얘기가 더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. 정권이 바뀐 뒤에는 또 다른 수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요.
한 가지 최순실이 독일로 이제 일단 도피한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셨어요. 박 전 대통령과 밤마다 통화를 했답니다. 서로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했던 걸까요?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?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. 최순실이가? 네네. 언제쯤이죠? 2015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그냥 네네네 이런 식이었습니다. 내용 모르시고요? 네네. 최순실이가 대포폰을 주로 사용을 하죠? 예,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. 그날 대통령이랑 할 때 통화했던 전화기가 대포폰인지 혹시 기억납니까? 그건 대포폰은 확실합니다. 네. 예. 그럼 대통령도 대포폰으로 사용해서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이영선이 수십 대의 차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되었습니다. 최 씨는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. 오피스텔 전화번호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1001, 111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대포폰, 2G폰도 사용했습니다. 심지어 최 씨에게는 박 대통령과 하트라인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. 이게 서 변호사님, 이게 밤마다 이게 통화하면서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? 이게? 저는 이게 그 두 분이 통화하면서 한자라면 이게 그 두 분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게 동상이몽이다. 두 분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고 보는데요. 그럼 이게 박 대통령 어떻게 생각했냐?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당신이 한 거니까 빨리 이게 돌아와서 조사받고 당신이 잘못한 만큼 책임져라. 아마 이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고요. 그다음에 최순실 씨는 저는 이게 대통령이 재단을 만들었는데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했는 것 뿐인데 너무 이게 억울합니다. 이런 식으로. 저는 이게 두 분의 생각이 동상이몽이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추측은. 유상근 박사님. 그래서 전화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그 시기에 대해서 뭘 자꾸 전화를 해요? 그 시기면은 뭐 두 사람이 말 맞추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뭐 했다고 봐야겠죠. 그렇게 자주 이제 통화를 한 게. 그런데 최순실 씨가 한국에 이제 오면서 비행기를 탔을 때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거를 청와대 압수수색 그 시도하는 거를 이제 모르고 이제 했다는 얘기거든요. 비행기 타고 나서야 이제 검찰이 그렇게 이제 움직였어요.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그렇게 움직일 거 알았더라면은 비행기 안 탔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최순실 씨가 좀 원망이 이제 생기게도 이제 된 거죠. 이럴 줄 몰랐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돼버렸다. 그렇게 된 거죠. 이정희 교수님, 나라 걱정은 언제 하긴 했을까 싶어요? 아니 뭐 본인들 그 앞에 닥친 게 너무 걱정거리가 산더미니까 걱정할 시간이 없었을 거고요. 제가 볼 때는 아마 둘 사이에는 일단은 정서적으로 억울함을 상당히 공감했을 거다. 미루어 짐작한 데는 우리가 왜 사실 뭐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런 걸 아마 주로 대화하는데 뭐 특유의 그 관계 40년 관계를 보면 그걸 우선 공감을 하는데 시간을 일단 많이 썼을 거고 또 그다음 부분은 뭐 결과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했겠지만은 결국은 아마 은폐하는 그 작전 모의를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대표적인 예가요.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 언론의 인터뷰를 세계일보 인터뷰가 한국으로 이제 타전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 내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월 25일인가요? 처음으로 아마 대국민 그 뭐 사과 1차 발표하는데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 표현에 도움을 좀 줬다. 이 얘기는 최순실 씨 인터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담화에 공이 나오는 표현입니다. 이런 것들은 통화를 통해 서로 조율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. 이렇게 좀 봐서 은폐 모의를 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황정수 소장님 초반에는 박 대통령은 쟤만 믿는다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언론을 제압하는 각종 계획 또 이 대통령의 대수비 발언, 꼬리 자르기, 개헌 제안 이런 것들이 다 합의가 됐을 거예요.
그런데 이제 10월 24일 그 개헌 발언을 국회 가서 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태블릿 PC가 공개되고 10월 25일 대통령이 사과하고 난 다음에 10월 25일 날 밤부터 26일 사이에 통화가 안 된 거예요. 박 대통령이 화가 났죠. 일종의 삐쳐진 거죠. 네 말대로 했는데 이제 네 때문에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생긴 겁니다. 그러니까 최순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태까지 아마 최순실이 살면서 박 대통령이 자기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언니 최순덕이한테 전화해서 윤전추 전화번호 등을 불러주면서 절로 전화해서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라 하니까 박 대통령이 받아서 들어오라 해.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최순실은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들어오라고 그러냐. 최순실이 나갈 때는 좀 나가 있으라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차명폰이 아예 없었더라면 독일에서 영원히 잠수를 탔을 건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. 참 그렇네요.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? 박윤진 의원님?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우리 저 정기남 위원장도 마찬가지고. 이제 대선 판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양쪽에서 제대로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 아니에요? 홍 선생님?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요. 아마 대선만 끝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이 식사도 잘 못하고 몸 상태가 매우 나쁘다.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사면 이야기들이 슬슬 나올 건데요. 최순실이 나도 사면되고 싶다.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. 나 혼자 빼고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만 봐준다면 나도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서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바뀌나요? 박 전 대통령은 시녀 같던 최순실이. 장시호. 다 최순실 이모가 한 말이에요. 맞아요.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. 지가 무슨 공주일한다고, 공주인 줄 안다고 전부터 최순실이 그래 왔었다는 거죠? 네.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아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.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저는 시키는 대로 했죠.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. 이게 뭐 서로 뒤집어 씌우는 사이가 된 건지 박 전 대통령하고 제가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. 존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랬던 최순실이 특검에서는 뭐 까탈스럽다. 아 이거 박 전 대통령 의리와 신의를 지키며 존경했다. 그래놓고 나는 시키는 대로 신부름만 했는데 이게 뭐야? 아유 그리고 충인으로 남고자 했는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래놓고 박 전 대통령 까탈스러워요. 내 잘못으로 대통령 구속되는 참변이 일어났다. 그래놓고 아니 귀국하라고 해서 왔더니 뭐 다 해결해 준다더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? 뭔가를 더 이야기할 수도 있다. 이 이야기를 이제 알 거라고 봅니다. 원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. 이건 정말 이정희 교수님. 저는 이건 뭐 황 소장님 말씀하고 좀 달라요. 사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. 무슨 사면이에요. 어림도 없는 소리고 제가 딱 볼 때는 이거는 박과 채가 슬슬 이제 갈등이 아마 폭발하려는 조짐을 보여준다. 지금 사실 저 말은 누가 누구에게 누가 할 소리를 이런 말을 지금 아마 그러니까요. 이거 참 듣기 민망. 감옥에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얘기를 지금 최순실 씨가 했다. 이렇게 저건 아마 권력 서열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.